외국인 투자기업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게 될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외국 법인이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한 다음 상업용 건물을 매입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매입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도움되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질문입니다. 답변은 지분 투자와 차입금의 적절한 조합이 중요한데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물론 적용 가능합니다. 외국 투자가가 한국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사업 자금을 공급할 때 지분 투자와 자금 대여를 적절하게 조합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적용 기한의 제한이 없고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분 투자자를 주주라고 부르고 외국인 투자기업 사업 성과에 따라서 이익이 나는 경우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라고 부르고 외투기업 사업 성과와 무관하게 미리 정한 이자를 수취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주주이면서 동시에 채권자가 되는 거죠. 조금 더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외국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거나 이자를 받거나 모두 인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인컴들은 고유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인컴과 구별해서 패시브 인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해서 뻗어들이는 인컴을 액티브 인컴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인컴의 종류만 다를 뿐 모두 투자에 대한 과실입니다. 그리고 둘 다 텍스블 인컴으로서 세금 측면에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즉 아무거나 받아도 상관이 없고 많이만 받으면 좋겠죠. 외국 투자가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기업 입장에서 보면 모회사에 지급하는 배당금은 세금 공제가 되지 않지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면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모회사인 외국 투자가가 받는 인컴의 종류에 따라 아무 차이가 없지만 자회사는 다시 말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이자 형태로 모회사에 지급하면 법인세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외국 투자가는 가급적 지분 투자는 적게 하고 차입금 규모를 크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게 차입금을 늘리게 되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세금 공제를 많이 받고 이렇게 되면 한국의 과세당국에서 볼 때 세수가 과도하게 줄어들게 되므로 이자 비용에 대하여 세금 공제 가능한 차입금의 규모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외국 투자가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여하는 자금의 차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장기 차관 방식의 외국인 투자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해당이 된다면 굳이 전체 사업 자금을 자본금으로 조달할 필요가 없고 일부 차입금이 섞이게 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외국 투자가에 의한 지분 투자 금액이 100만 달러이고 대여금이 500만 달러라고 하면 지분 투자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인 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인 300만 달러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지분 투자 금액의 2배까지만 인정을 하는 거죠. 이것을 과소자본과세제도 (Thin Capitalization Rule이라고 합니다. 이런 제도는 대부분의 나라에 다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과소자본과세제도의 적용 대상이 있는데 모든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이런 룰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오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국외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주주가 아닌 제3자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자금을 빌려오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아무리 지분 대비 큰 금액을 빌려오더라도 과소자본과세제도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선금 산입이 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의할 것은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하지는 않지만 국외 지배주주의 지급 보증을 받아 차입하는 자금은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오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습니다. 기준 초과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공제받지 못할 뿐 차입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법 조문에 충실한 그런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외 지배주주, 이 정의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또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국 법인이나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국외 지배주주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내국법인, 내국법인이라고 하면 외국인 투자기업도 내국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동그라미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지배주주겠죠. 내국법인의 국외 지배주주는 누구냐 하면 외국의 주주, 출자자 둘을 합쳐서 외국주주라고 합니다. 및 그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으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있는데 그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명서에 보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모 회사가 한국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국외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거죠.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럴 때는 그런 지배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올 때는 과소자본과세 제도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국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이것이 위에 있는 외국주주를 말하는 거죠. 이런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다시 말해서 외국 투자가가 다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회사격인 회사, 또 국외 지배주주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지분 조건은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기타의 경우의 예입니다. 다른 쪽의 사업활동에 100분의 50 이상을 어느 한쪽과의 거래에 의존하는 경우에도 지배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겠죠. 외국인 투자기업에 투자를 한 그런 외국 주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은 예를 들어서 100분의 50 미만이니까 30%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거기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온다면 그런 투자자가 지분 투자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송금 산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 지배주주에 해당이 된다면 2배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송금 산입을 해주지 않는 거죠.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어떨 때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다른 쪽의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느 한쪽과의 거래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지분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국외 지배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는 우리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 외국환 거래교정에서는 외국 기업 국내 지사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지점인 경우에도 국외 지배주주 요건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런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이런 내용도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 있는 내용입니다.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하여 온 차입금의 규모가 지분 투자 금액의 2배를 초과할 때 비용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표현을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자로 돈을 지급했지만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해주지 않으니까요. 내국법인, 다시 말해서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점을 말하는 거죠.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여기에는 국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입한 금액과 국외 지배주주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 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사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 사회이출로 처리된 것으로 본다. 즉 앞에 설명드린 내용을 반복하는 것인데 법 조문에 충실해서 한번 다시 옮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국외 지배주주의 출자 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배지만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금융업의 경우에는 국외 지배주주의 출자 지분에 대한 차익의 배수는 6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금융업은 기본적으로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업인 경우에는 6배를 초과하지 않으면 과소자본 과세 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 그런 겁니다. 6배까지 차입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세금 공제를 해주겠다, 송금 산입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금융업에 대한 예외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원칙이 하나 있는데 내국법인이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 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 규모 및 차입 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 및 할인료에 대해서는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송금 불산입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내용은 무조건 2배가 넘으면 과소자본 과세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극히 적은 그런 예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설명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업 재무를 배우게 되면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아주 기본적인 그런 이론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또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가지고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 투자 기업이 서울 소재 부동산을 매입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건물의 가액은 500만 달러라고 하여 보겠습니다. 국내 은행에 취득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0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조달해야 하는 금액은 300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옵션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옵션은 지분 투자 300만 달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를 지분 투자를 하는 거죠. 에쿼티 인베스트먼트. 두 번째는 지분 투자를 100만 달러 하고 나머지 200만 달러는 자금을 대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옵션 2의 장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투자 기업은 200만 달러에서 발생하는 이자 전액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 기업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외국 투자가가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등록 면허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본금을 증가시키게 될 때는 자본금의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44%를 곱하게 되는데 200만 달러, 다시 말해서 옵션 2에서 지분 투자하는 금액이 100만 달러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대금으로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200만 달러의 1.44%, 다시 말해서 28,800달러의 등록 면허세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금 여유가 생겼을 때 불필요한 자금을 한국에 둘 필요는 없겠죠. 자금 회수 시 차입금을 가지고 있으면 회수 절차가 간단합니다. 자본금인 경우에는 감자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등기도 해야 되고 시간도 상당히 소요가 되지만 차입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비용도 적게 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부동산 임대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 과소자본 과세제도 또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차입금과 지분투자 금액을 적절하게 조합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